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강상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만큼이나 정말 오랜만에 만나네요. 배상훈 박사님, 이종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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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필입니다. 예, 저희는 잘 못 지냈습니다. 네. 뭐 두 분도 뭐 썩히 잘 지내시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이종필 박사님은 유럽 가셨었잖아요. 네, 마지막 네. 우리 그 직전에 녹음하고 바로 다음 날 출국을 했죠. 아, 그러셨죠? 네. 그때 사실 그 출국 준비하면서 되게 이상하게 기분이 좀 찝찝하고 안 좋았었어요. 출국하기 싫고 막. 아, 그랬어요? 네, 그리고 실제 그 출국하는 당일 날도 그 공항 버스가 이제 10,000원이어서 네. 버스 타지는 못하고 시간은 가까우고 그래서 택시 타고 갔어요, 공항까지. 그것도 뭐 안 좋은 일이라고. 그런 거죠. 네, 공항 거예요? 가서는 커피 먹다가 커피 한번 바지에 쏟고 뭐. 아, 네.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이태리 여행을 했었는데 네. 그 피렌체에서 로마로 이제 그 차를 렌트해서 갔었거든요. 네. 그 산 넘고 물 건너 이제 운전해서 가는 여정이었는데 그날 이제 노회찬 의원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7월 23일. 네네네. 저 굉장히 저 충격적이었고 운전하는데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 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정신이 깜빡깜빡 거려가지고 이제 딴 생각 나고 오늘 이러다 사고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네. 뭐, 하여튼 뭐 4주간의 우리 유유상종 방학을 마치고 다시 네. 뵙게 됐는데요. 이럴 때 즐겁게 웃는 얼굴로 배워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노회찬 대표라면 이 상황에서도 위트를 발휘하셨을 테니 우리도 좀 비슷하게 갈까 싶습니다. 네. 배 박사님은 잘 지내셨어요? 저는 뭐 이제 학교는 이제 때려치고 네. 잘 우리 된 그때 거죠. 마지막 방송 때인가 학교 그만둔다고 말씀하셨던가요? 근데 이제 정식으로 8월 14일 날 예. 사표를 예. 쓰라고 쓰고 이제 뭐 총장 결재한다고 해서 네. 8월 31일까지 이렇게 하고 쫓겨나신 거예요? 아닙니다. 뭐 이분이 그럴 분이 아니죠. 그만뒀어요. 쫓겨나면 해고 뭐 이런 건데 이건 네. 그 뭐 교원은 그런 것도 안 되는 거고 뭐 그냥 내가 때려친. 뭐 네. 저기 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학교에서 나오는 게 다른 이 소득 활동에 도움이 맞습니다. 되더라. 맞습니다. 네. 소득 주도 인생. 맞습니다. 소득 활동에 도움이 될 걸로 보여서 그만뒀다 이런 김영란법을 거죠? 피하기 위해서 네. 제가 다음 주부터 그 짝짓기 프로그램 MC를 또 하고 프로파일러에 어울리는 그거 당연하죠. 그런 직업이네요. 러브캐쳐 뭐 이런 거 요즘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하트 시그널. 그 썸 탈 때 사실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의 심리가 어떨까. 헤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그런 네. 역할을 하고. 네. 아니 정작 본인은 연애. 그렇죠, 맞습니다. 잠깐만요. 자기 중 뭐 자기 네. 머리 못 깎는 거 네. 그러해서 나를 섭외한 거죠. 예, 우리 약간 좀 더 경건하게 다시 그렇군요.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니 이제 그만둘 테니까 네, 그만두신 거 맞고요. 무겁게. 네, 근데 그만두시고 나서 오늘 첫 방송인데 그동안 봤던 복장 중에 가장 깔끔하세요. 그렇죠. 넥타이 맨 거 그러게. 처음 봤어요. 네. 넥타이 매고 네. 이렇게 네. 다니려고 합니다. 네. 오늘 오전에도 소득 활동이 있으셨던 소득 활동을 걸로 하고, 생각됩니다. 하는 거죠. 네, 방송 나갔다 오신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뭐 저는 노 대표님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치르느라고 다른 당직자들하고 같이 뭐 시간 보냈고요. 그리고 정의당은 그 이후에 지지율이 뭐 한 15%까지도 올라가고 했었는데 네. 솔직히 하나도 안 기쁘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조문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잘 모으고 그 다음에 잘 이 행동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하느라고 4주를 그중에 3주는 그렇게 보냈고요. 한 주는 휴가 갔다 왔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예, 유해상중 33회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육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동일한 이유에서 국회 특수활동비의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지난 4월과 5월, 6월 세 달에 걸쳐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수령한 특수활동비를 전액 반납하고자 합니다. 국회 특수활동비가 폐지될 때까지 앞으로도 매달 특수활동비 수령 후 전액을 국회 사무처에 불용액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 특수활동비 반납이 미래의 국회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노 원내대표가 발의한 마지막 법안이었는데요. 국민들이 이 법안을 지켜주셨습니다. 사실 특활비 논의 과정이 뭐 다이나믹했습니다. 예. 저희야 뭐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하고 노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발의한 법안이 특활비 폐지 법안이었거든요. 특활비 반납부터 이렇게 하셨죠? 안 받겠다고. 예. 그 결단이 사실 여론을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안 받겠다고 실제로 실천을 하고 네. 그럼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런 와중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네, 그렇죠. 아 이거 안 받아도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도 상관없구나라는 걸 직접 보여주신 거니까. 이게 사실 저희는 뭐 특활비가 그 정도 액수가 된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네. 교섭단체를 처음 해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진보정당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특활비라는 게 명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나오는 것들이 그렇잖아요. 국회의장, 비서 누가 그냥 툭 갖다 줬는데 누가 갖다 준지를 모르고 왜 갖다 줬는지도 모르고 돈을 받은 그게 그렇게 전달되고 그렇게 그렇죠. 되니까 네. 황당한 뭔가 비밀스럽게. 황당한 돈이죠. 그래서 이건- 특활비예요. 네, 그렇죠. 비밀스럽게 말하자면 쓰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현금으로. 현금으로. 그렇죠. 그것도 항상 무슨 지점에 어디에 5만 원권을 이렇게 꺼내 갖고 넣는다면요. 그래갖고 준다면요. 모르겠어요. 뭐 저희는 그렇게 준다니까 저희는 뭐 그런 식으로 활동하지는 않아서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툭 갖다 놓는다고 해요. 봉투에다. 예. 뭐야 그게 무슨 양아치들도 아니고. 아니 그래서 특활비를 애초에 음. 원내대표한테 줄 때도 반은 계좌로 쏴주고 반은 현금으로 네. 그렇죠. 그냥 준다고.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관행상 꽤 그랬다. 놀라운 네, 일이죠. 그렇죠. 관행상 그렇게 했다. 네. 그렇죠. 우리가 현금 쓰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평소에. 그렇죠. 결혼식장 갈 때. 뭐 저희 이럴 때인데. 예, 어, 경찰도 특활비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경찰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941억인데요. 경찰만? 네, 작년. 예. 근데 109억이 수사비용 특활비입니다. 예. 그거는 필요한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엄격하게 영수증 처리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정확히는 특활비가 아닙니다. 특활비 아니네요. 네. 원래 근데- 특활비는 네. 비밀스럽게 써라 이거잖아요. 근데 경찰은 힘이 없다 보니까 저도 이제 수사비 특활비를 할 때 항상 이거 갖고 서무랑 싸웠어요. 네. 그러니까 저 영수증 제출해야 되나? 아니 범인을 탐문해서 와서 했는데 영수증을 제출하면 어떻게 했냐고 그럼 항상 싸웠는데 그게 109억인데요. 그렇게 109억이고 941억 중에서 예. 나머지는 누구 거겠습니까? 나머지는 뭐 고위급들 밥값 아니, 아닐까요? 국정원 아닙니까? 겁니다. 국정. 아 국정. 아. 국정원 정보활동비를 경찰에 숨겨놓은 겁니다. 그래요. 이게 800 얼마를. 그러니까 실제로 국정원이 엄청나게 곳곳에 네. 숨겨두고 있는 돈이 많은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국정원이 800억 원이 넘는 돈을 경찰에 경찰만 뒀겠습니까? 다른 데도 뒀죠. 그렇죠. 국정원 정보활동비가 예. 뭐 정부기관 곳곳에 있는 것 예, 같은데 그렇게 사실 되는 예, 거죠. 그 규모도 좀 예.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예. 정의당에도 그러면- 좀 넣어놓지. 아니 그러면은 요즘 왜 그 화제의 영화 공작 예. 거기 보면은 왜 이제 북한에 예. 총 쏴달라 그다음에 국지전을 일으켜달라 그러면서 만 천억 예. 뭐 이제 그럼 그 돈이 충분히 그런 데서-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야.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곳곳에 숨겨둔 돈으로 네. 북한 네. 보고 총 쏴달라 전쟁 일으켜달라 그거를 이렇게. 이제 어디에 넣는지 모르는 거예요. 경찰, 외교부, 외교부의 코이카 어디다 곳곳에 숨겨놓기 때문에 그 부서도 모르는 겁니다. 돈이 있는지. 그런데 거기에 누구를 파견해 갖고 현금으로 빼서 써도 증명 안 돼도 되는 돈. 그런 돈이. 그거 저 영수증 첨부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한테? 북한한테 그 총 쏴달라고 하면서 줬던 돈 1,000억 그 영수증 첨부.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사용돼요. 그렇죠. 제일 총풍 청탁 이렇게 써가지고. 답답한 거는 네. 이런 것도 있다 그러잖아요. 김종대 의원이 아시겠지만은 잠수함 한번 지나가게 해줘.
네. 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거죠. 잠수함 렌트비 이런 렌트비 움직여줘. 잠수함 섭외를 아, 그렇죠. 섭외비. 섭외비죠, 섭외비. 그러니까 잠수함이 동해에서 활동이 늘어나면 이제 미군의 그 전력 자산을 오라고 하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긴장을 격화시키는 데에 쓰는 돈이 그런 돈. 과거에는 그야말로 적대적 공생관계였던 그렇게 되는 거죠. 거네요. 네. 그리고 그거에 그 돈을 당신들이 낸 거죠. 윤활유를 이제 그렇죠. 국민들이 네, 세금 거죠. 내가지고 그걸 국정원의 정보활동비요? 네,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한 겁니다. 아니 근데 국회는 그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음지에서 일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는 음지기관 전문 비용이라고 치고. 근데 저는 김종대 의원 같은 분은 약간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할 것 같기도 나토 하죠. 같은 데도 가시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정권 초반에 왜 문정인 특보랑 이렇게 미국도 가고. 가셔가지고 사실 인사들 뭐 만나고. 연락 안 되면 네. 어디 중국에 있거나 뭐 미국에 있거나 뭐 그러니까요. 유럽에 있거나 그래요. 굉장히 좀 비밀스러운 외교 활동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같이 이렇게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때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미국 의회를 움직인다라든지 뭐 이런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일일 것 같고 그러면은 영수증 처리를 하기에 참 부담스러운 그런 활동비가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저는 이제 김종대 의원의 활동을 보면서 네. 국회의원한테도 이런 활동비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국회는 실제로는 그렇게 돈을 쓰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주로 나오는 게 보면은 뭐 이제 밥값 경조사비. 밥값이에요? 밥값 경조사비. 우리 저기 준표형 집에 살림에 갖다 붙이고. 주고. 시장 보고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네, 그런 그다음에 거죠. 뭐 네. 자식 유학비. 그러니까요. 뭐. 근데 홍준표 같은 사람 생계비를 썼으면 약간 특수한 돈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특수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특수한 사람이 있어서 특수활동비인데 아니 근데 사실은 뭐 국회는 무슨 정보기관이거나 비밀스럽게 무슨 정보 수집을 한다거나 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보니까 네. 이제 다른 항목들 뭐 이제 네. 업무 추진비 이런 것도 네. 있고 비슷한 항목들이 몇 개가 또 있더라고요. 영수증 맞아요. 그리고 처리하는. 특수활동비를 줄이는 대신에 업무 추진비를 그거를 늘리자 또 이런 늘리고. 얘기가 잠깐 또 네네네.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특수활동비는 진짜 특수활동비가 아닌 거죠. 네, 아니었던. 업무 활동비였던 네. 거죠. 그런 거죠. 네. 그게 그거를 이제 영수증 안 뽀록 나는 붙이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우리 여기서 한번 이거 다뤘던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사실 한마디로 검은 돈인 거죠. 그렇죠. 검은 이제 돈이죠. 네. 뭐 옛날에 원내 총무들이 목에 힘주는 게 다 이런 것 네.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옛날에 이제 90년대까지 우리 정치가 이제 제왕적 총재 정당에 제왕적 총재들이 당을 이렇게 막 휘두를 때 혼자 예, 예. 그때는 사실 제일 유력한 수단이 돈이었고 아니 이게 봉투에다가 좀 넣어서 네, 이렇게 주는 그러니까. 거죠. 네. 이 맛이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뭐 공천권 다 이렇게 휘두르고 그 나쁜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지금에 있는 뭐 억지로 이제 그 상임위원장들도 뭐 마지못해 이제 폐지하듯이 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 그렇죠. 달콤함을 아니까. 아 그렇죠. 이게 당장 쓸 돈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 밥 사는 재미에 네. 국회의원 꽤 하셨을 건데 그게 줄어들어서 그런 거고요. 아니 뭐 실제로 국회가 무슨 뭐 특수 활동을 하는 거라면 아까 김종대 의원님 뭐 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안 계시니까 또 좋은 말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있으면 까고 없으면 좋은 그럼요. 얘기죠. 네. 근데 김종대 의원과 같은 활동을 모든 국회의원이 다 한다면 어떻게 또 뭐 다르게 그러니까 생각해볼 지금까지 여지가 사실은 있을 이게 수도 있겠는데 특활비가 이게 뭐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좋다 나쁘다 이제 이런 네. 것보다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이제 파악을 해봤을 때 정말 국회의원이 나라를 위해서 비밀스럽게 일을 좀 하고 외국 나와가지고 다른 나라 의원들 이렇게 설득도 하고 그 구의에 도움이 됐다. 그러면 그런 성과가 있으면은 국민들이 또 이해를 해줬을 그럼 텐데. 뭐 예를 그런 들어서 건, 뭐 네. 국방위원장이 뭐 네. 김영철 네, 네, 네. 북한 네. 통일전선부장을 만나서 네. 무슨 뭐 베트남 쌀국수를 같이 먹었다. 이러면 영수증 첨부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사드 문제 터졌을 때 네.
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중국 가서 중국의 이제 뭐 지도자들 만나가지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설득을 하기 위해서 뭐 재반 비용이 들었다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는 충분히 이제 이해해줄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죠. 그런 건 안 했죠. 뭐 중국 공산당의 중앙위원들 만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물론 김종대 의원은 중국 가가지고 그쪽 좀 만났더라고요. 그렇죠. 정협위원들 네. 만나고 그러는데 제일 잘하는 거는 이스라엘하고 일본 애들이 그걸 잘해요. 로비를 미국 의회 로비를 얼마나 많이 엄청나게 해요. 많이 하죠. 특히 그 유대인 로비스트랑 연관해 갖고 이스라엘이 그 막강한 걸 움직여 그렇게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밥값은 해라. 근데 그 밥값을 달라는 거잖아요. 아니 밥값을 그렇지. 해라. 밥값을 하면 밥값을 줄 수 있죠. 이랬는데 그건 안 하고 딴짓 하니까 그런 네네. 거고 이스라엘이 진짜 하는 그걸로 밥만 먹었어. 그러니까 진짜 밥만 먹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나라든 진짜 국익을 위해서 좀 과하지만은 했던 것에 대한 뭐 좀 본받으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그걸 보이면은 사실은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얘기하진 않았지만은 지금 이런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실 약소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인데 네, 약소하죠 우리나라. 예, 뭐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좀 더 그 이렇게 그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의 그 위치를 좀 더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뭐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소홀했던 그런 어떤 그 다른 식의 좀 전방위적인 외교 이런 거는 사실 필요할 것 같고 좀 제일 제가 아까 그 뭐 경찰 특수활동 그런 말씀드렸는데 경찰이 이제 외국의 주요 국가의 주재관을 많이 나가는데요. 주재관으로 나가고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은 아니죠. 원래 해야 되는 것들은 교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렇죠. 과정에서 뭘 하냐면 한국의 경찰, 한국의 이런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아주 좋은 일들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쪽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한국에 대한 신뢰를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은 그들이 미국의 정치인 아니면 유럽의 정치인을 움직여 갖고 한국의 좋은 정책을 만드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이 쓰이게 되면은 사실은 뭐 그게 무슨 활동비든 도운데 여태까지는 뭐 그런 걸 하지도 않고 있고 하다 못해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많은 거죠. 이게 우리가 이 약소국이 전 그 세계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해도 살까 말까 하는 나라인데 국내에서나 밥 처먹으려고 하고 있으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수 진작에는 약간 귀한 것은 여의도 경제. 여의도 경제. 내수 제가 중에서도. 보기에는 이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특히 밥값이 어느 식당에서 지출됐는지 요 내역을 뽑을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럴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맛있는 고급 식당 리스트는 다 정리된다. 맛집 리스트 이렇게 봅니다. 맛집 리스트 중에서도 싸고 맛있는데 말고요. 비싸고 맛있는데 이런 데는 정리할 수 있겠다.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 유력 정치인들이 현금으로 이렇게 그 집을 갖다 준대요. 미리 선. 거기서부터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적이 안 남는 거죠. 식당에 미리 갖다 놓는다고요? 현금으로. 그러니까 아주 영리하죠. 뭐 특활비가 94년에 도입해서 지금 20몇 년 됐으니까 그 사이에 아주 영리하죠. 많은 노하우가 그런 식으로 쌓이지 않았을까. 절대 흔적이 남지 않는. 그러니까요. 저 87년 이후에 거대 양당 두 당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를 주도했는데 특활비도 이 두 당이 주도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하우도 거기 다 쌓여 있는 거고 쓴 돈의 액수도 뭐 누적해서 계산하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정의당의 특활비 전면 폐지를 주장했으나 뭐 중간에 여러 가지 말들 많이 했어요. 양성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영수증 공개. 아까 근데 영수증 공개를 만약에 할 수 있는 쓰임새라면 그거는 업무 추진비하고 똑같은 거다. 라는 얘기 우리가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없앤다고 해놓고 보니까 일부만 없애는 교섭단체한테 주는 돈은 없애고 뭐 상임위원장이랑 국회의장 부의장은 그냥 그대로 갖고 있겠다고 했다가 또 저 말들이 있으니까 계속 여론이 안 좋아졌죠. 그러면은 뭐 그 아주 정말 일부만 남겨놓고 좀 그 나머지는 다 없애겠다. 애들이 이렇게 하지 하더라고요. 영리한 인간들이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할 때 미리 특활비를 쇼를 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나온 얘기는 그렇다면 뭐 상임위원장들한테 가는 것도 다 폐지하겠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한 얘기 있잖아요. 외교 안보. 네. 요 활동에 필요한 돈 정도만 웬만큼 좀 남겨놓자. 그것도 국회의장단이 쓸 수 있는 몫으로 이렇게 지금 말은 나온 상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네. 플러스 네.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든 뭐든 영수증을 공개하라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업무 추진비도 업무 내역이 추진비도 공개 안 되고 안 되는 있죠. 거죠. 국회는 공개가 네. 안 되고 있죠. 네.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유인태라는 사람이 그 사람도 지금 버티는 게 뭐 법정을 한번 받아보자라고 하는데 이게 웃긴 게 어느 세월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요 회기 끝나요. 네. 그게 이제 1년 안에 그게 재판이 종료될까? 아니 2년 안에 될까? 그러다가 정치적 변화가 오면은 그것도 위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참 웃긴 거죠.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좀 더 설명드리면 업무 추진비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국회에. 특활비 따로 있고요. 근데 업무 추진비도 우리 그 국고보조금에 교섭단체한테 일단 국고보조금 전체 반 나눠주고 나머지 가지고 또 뭐 계산법 복잡하게 해갖고 나눠주는 것처럼 업무 추진비도 그렇게 나눠준대요. 근데 참고로 이 교섭단체한테 그래서 주는 업무 추진비, 그다음 당들한테 주는 업무 추진비 말고 다 또 뭐 그 국회에 좀 높은 직에 있는 분들한테 업무 추진비가 가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좀 잘 몰라요. 그렇죠. 받아본 적이 없어.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업무 추진비라는 걸 나눠준대요. 나눠주는데 요거는 영수증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공개는 안 하는 거고 법원에서 특활비뿐만 아니라 업무 추진비도 공개하라고 1심에서는 지금 판결이 났는데 국회가 또 항소했죠. 그렇죠. 네. 그런 거고요.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예전에 지역에서 활동할 때 지방자치단체들 구청장들 업무 추진비 공개하라 이런 거 가지고 싸운 적이 있어요. 그다음 지방의회 의장들, 상임위원장들도 업무 추진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 공개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회만 공개 안 해요. 그렇죠. 자기들이 벌을 만드니까. 국회는 정말 기밀 조직이 맞는 것 같아요. 다 공개 안 해. 업무 추진비도 심각한 문제이긴 하죠. 그렇죠. 문희상이라는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를 공개하면 어차피 그 사람이 몇 선을 했는데 그 이전도 공개해야 되고 그 이전도 공개해야 되니까. 또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가지고 돈 어떻게 썼는지. 그러니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신 얼마나 맛있는 거 드셨길래. 네. 맛집 지도가 완성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왜 자기들끼리만 맛있는 거 먹냐. 근데 국민들도 같이 다니자.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게 이름이 이건 술집인데 왜 이걸 밥집이라고 얘기하지? 그런 것도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걸리는 거죠. 그렇죠. 이제. 무슨 원? 이거는 요정인데 근데 왜 여기서 밥을 먹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그 지방자치단체장 업무 추진비 공개되고 이랬을 때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국회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은데 업무 추진비 영수증 보잖아요. 그러면 한 7명 정도가 먹었어요. 그러면 뭐 많이 나오면 7만 원, 8만 원 이게 상식이잖아요. 우리 서민들 밥 먹는 액수로 보통 계산하면 한 7명 먹었는데 막 30만 원, 40만 원씩 영수증이 기록돼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일 가능성이 또 꽤 큽니다. 그거를 이제 저걸 이제 후려치기라고 해갖고 7명 먹고 50만 원짜리 짰고 나머지를 이제 돌려서 돈을 비자금 챙겨놓는 방식. 아마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도 이제 지난 20몇 년간 쌓은 노하우 중에 하나였겠죠. 그건 횡령 아니야? 당연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에 다 드러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시간이 드러나요. 이 새끼들이 업무 시간에 밥을 처먹은 게 시간이 찍히거든요. 영수증에. 그럼 우리 학교 다닐 때 2교시 끝나고 밥 먹으면 엄청 혼나고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런 두드려 맞을 수는 없죠. 근데 그게 나타나는 국회의원이 거예요. 돼서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영수증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왜냐하면 시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새벽 3시쯤에 뭐 이렇게 아니 근데 밥집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저 이종필 박사님이 그거를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 또 의원들이 꼼꼼합니다. 네. 그래서 새벽 3시 가서 어디서 먹고 영수증을 끊어오잖아요. 지방의회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10시 이후에 식당 어디서 영수증 끊으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0시 이후에 무슨 저 밥을 먹어요. 24시간 아 그런 데가 있긴 하죠. 해장국집. 그건 서민들 얘기예요. 서민들 얘기. 밤늦게 일하고 이래서. 그렇죠. 그래서 지방 의회 사무국에서요. 그 의원들이 뭐 11시, 12시 이렇게 시간 표시된 영수증 갖고 가면 의원님 그 시간 낮 시간으로 된 영수증 하나만 그렇게 다시 갖다 주세요. 이거는 전부 못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거기 네. 또 업소에서 또 미리 그런 거 준비해 그렇지. 놓을걸요? 다 그런 네. 노하우의 체계가 네. 그래서 이제 딱 하면 그 형성돼 있는 거죠. 포스라고 하죠. 포스텍이라고 하는 그 저기 카드 찍는 게 딱 가면 그런 요정 같은 데 가면 딱 2개, 3개. 2개. 딱 해서 이거로 하겠습니다. 뭐 여기는 새마을 식당 딱 나타나는 거죠. 여기는 요정인데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예. 뭐 저는 그 얘기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일도 있군요. 이렇게 말하자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고 이제 되고 있긴 한데 100% 폐지는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는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업무 추진비도 있는데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은 이 영수증 제출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하고 있다. 정부 부처 다 하고 있습니다. 오직 국회만 안 하고 있다. 국회가 말하자면 최고의 양지 기관 아니에요. 사람 그렇죠. 아니 우리 국정원 직원 300명 아세요? 네? 아니 몇천 모르죠. 명일 텐데 그중에 300명 모르잖아요. 근데 국회는 100% 우리가 알려고 마음먹으면 다 합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뽑아서 이 사람들 무슨 비밀 정부 조직원처럼 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치 음지에 있는 사람들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 추진비도 공개 안 하고 있고 특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특활비를 국회의장단이 외교안보 뭐 용도로 쓰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폐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한 상황인데 앞으로 정말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특활비라는 그 명칭 자체가 이미 사실 오염이 많이 됐고 네. 뭐 굉장히 좀 이게 사회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뭐 역사적인 맥락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통용되는 어떤 사회적인 좀 부정적인 의미 이런 것 때문에 그거를 지금 존속시키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그 상태에서 뭔가를 이렇게 좀 개선하자 이러는 게 국민들한테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기무사 개혁 얘기가 나오는데 똑같아요. 기무사 네. 간판을 냅두고 뭘 이제 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납득이 안 되는 것처럼 예. 아예 없애버리고 예. 아예 없애고 뭐 이제 정말로 좀 뭐 국회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은 다시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서 예.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예. 그렇게 가는 게 지금 맞지 않느냐. 그게 이제 민심을 좀 달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내년 예산에 그렇게 확실히 그렇게 되는지를 확실히 봐야죠. 맞습니다. 지금은 뭐 자기들이 말아놓고 어긴 게 한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약간 좀 문구로 바꿔서 하는 거 분명히 그냥 놔두면은 분명히 야료를 부릴 거예요. 네. 야료. 야료 부리죠. 굉장히 와닿는 단어네요. 그렇죠. 아주 정확한 용어. 방송 활동이 점점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늘어나고 있지 잘 않습니까? 되죠. 네. 야료. 네. 야료를 못 부리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럼요. 겁니다. 네. 업무 추진비를 늘리거나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네. 우리가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데 노 대표님 살아계실 때 청소 얘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적폐청산을 비유해가지고. 근데 청소 깨끗이 하자고 그랬는데 뭐 이게 정말 어려워요. 가만히 보면. 네. 먼지를 완전히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먼지 중에 일부는 그냥 이렇게 닦아서 쓰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고요. 확실한 개혁의 길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정부 부처 곳곳에 숨어 있는 특활비가 또 있어요. 네. 국회 특활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액수가 어마어마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1조가 넘는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경찰에 예. 들어있는 국정원 특활비가 예. 80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아마 다른 데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뭐 경찰은 국정은 몇 천억 단위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때는 네. 총은 뭐 한 9천억이라고 네. 얘기가 있었고 그렇죠. 예. 국정원 특활비가. 그러니까요. 예. 이 모두 합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자기들이 일종의 정부기관을 통제하고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수단으로 흔히 말하는 청와대에서 이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딱딱 그 모양이잖아요. 이거 대통령 주고 뭐 그랬던 그 돈 아닙니까? 딱 그거죠. 국정원이. 정확히 말하면 가져오라 그랬는데 못 가져가겠다고 하고 뭐 깎으면 안 되는 그렇죠. 별짓을 다 했던 게 그 돈이죠. 돈이죠, 그 돈. 네. 네. 그리고 중간에 또 배달 사고도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영수증 첨부를 안 하니까 생기는 아니 문제 그 아닙니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눈먼 돈을 만들어 눈먼 돈을 놓고 만들고. 그러니까요. 제일 웃긴 눈먼 게 검은 돈을 만들어 웃기잖아요. 놓고. 청와대 앞에 무슨 뭐 어디 뭐 사무실에 007방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뭐 5만 원짜리가 들었다는 등 뭐 야 그걸 누가 뭐 빼먹었다는 등 이게 박근혜 재판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하 경제만 있는 게 아니라 지하 정치가 있어요. 그 사실 그 눈먼 돈으로 했던 일이 보면은 크게 봐서 그냥 다 뇌물인 거 아니야?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옷에 입어 드셨겠죠. 네. 뭐.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들은 얘기예요. 그때도 특활비가 있었던 시절이긴 한데 이게 뭐 그 돈이 특활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라당 그때 네. 네, 그 당에 두 나라당. 두 나라당 두 나라를 지향했죠 그 당은. 네, 두 나라당에 맨날 배달 음식 배달하는 네. 당시에 민주노동당 당원이 있었어요. 그 당원이 그날도 음식을 이제 거기 당직자들이 시켰겠죠. 네. 된장찌개 이런 거, 김치찌개 네. 이런 거. 그래가지고 배달을 갔는데 방문을 잘못 열었대요. 하루는 당사에 있는 당사에 들어가서 네. 사무실 문을 옆 사무실 문을 연 거예요. 네. 열었는데 거기에 무슨 책상, 컴퓨터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 한 20평쯤 되는 방에 그 쇼핑백 있잖아요. 네. 쇼핑백이 바닥에 쫙 그렇죠. 군인들 도열하듯이 네. 쫙 세워져 있더랍니다. 열과 오를 맞춰. 네, 대오를 정확히 맞춰야 빈틈없이 채울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래갖고 이렇게 네. 봤는데 네. 그 안에 네. 그때 5만 원권이 없었던 10,000원짜리겠죠. 시절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파란 기운이 네. 배추잎 딱하게 배추 냄새. 김장하려고 하는 거죠. 주말 농장에 온 듯한 그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지하 정치가 예. 지금까지 계속 존재해 가능한 왔던 거죠. 거죠. 네. 저 기반 중에 하나가 특활비였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떼기 뭐 돈 가능했던 게 그러니까요. 계속 매일 뭐 5억 10억씩 가지고 와서 거기다 쌓아놓으면 그걸 또 일일이 분배해 갖고 뭐 지구당에 계속 하나둘씩 나눠주고 그게 다 그 짓이었잖아요. 딱 그거였죠. 자, 적폐 청산은 아직 멀었습니다. 청산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오늘은 국회 특활비 그리고 뒤에 잠깐 언급하고 말긴 했지만 정부 부처 곳곳에 숨어있는 특활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특활비 폐지를 두고 의정사에 남을 쾌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쾌거의 사전적 의미는 가슴이 후련할 만큼 통쾌하고 장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쾌거예요? 쾌거라는 말을 붙이기에 영 찜찜한 느낌이 있습니다. 국회 특활비 폐지를 계기로 권력기관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시작될 수 있을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워킹맘은 눈치 안 받고 일할 수 있게, 동물은 의료보험 혜택 받을 수 있게, 성소수자는 당당히 사랑할 수 있게, 청년은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농민은 기본소득 보장될 수 있게, 비정규직은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게. 정의당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착한 후원으로 정의당을 키워주세요. 1877-1447 1877-1447 정의당 중앙당 후원의 차카오페이